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절대 손댈 수 없는 장르가 바로 SF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기술과 제작비를 요하는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물은 더 심한 기피 장르였죠. 그런 우주 SF의 불모지인 우리나라가 올해는 그래도 구색을 갖춘 두 편의 우주 SF물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의 승리호가, 그리고 그 뒤를 이은 후발주자가 바로 이 작품인데요. 마스터피스의 따끔 뷰, 오늘 리뷰할 작품은 고요의 바다입니다. 일단 고요의 바다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찍은 SF물입니다. 드라마기는 하지만 헐리우드 자본의 4분의 1 정도 되는 돈으로 이게 가능해? 라는 의문이 있는데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휘황찬란하고 미래의 상상력이 난무하는 근미래의 지구를 묘사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물이 고갈된 황폐화된 지구라는 설정이면 가능합니다. 보는 순간 압도된 이런 행성은 아니어도 태양 반대편의 어두운 달 표면은 세트장과 약간의 CG로도 큰 위화감 없이 묘사가 가능하죠. 무엇보다 이런 우주 SF물의 인장들은 1화에서만 잠깐 수거하면 되고 나머지 7회차 분량은 발해기지 내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니 고요의 바다는 SF 불모지 한국에서 우주 SF 장르를 진수시킬 나름의 대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SF물에서 기대할 만한 장면은 어떻게 다 있긴 있었어요. 물론 한계도 있죠. 화끈하고 시원하게 보여준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한국이라는 테두리를 걷어내면 뭐가 더 뛰어난데 그래서 기념비적인 게 뭐가 있어? 라는 의문부호는 붙습니다. 발해기지를 최초로 보여주는 장면은 CGT가 조금 나고 달 표면을 걷는 인물들이나 우주선 내부를 유영하는 공유의 모습은 조금 어색합니다. 기술적인 한계 때문인지 몰라도 확실히 어색해요. 사실 고요의 바다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광활한 우주와 달을 정밀하게 그려서 눈앞에 가져다주고 정교한 과학적 이론을 토대로 과학적 현상을 체험시키는 그런 작품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주의 모습은 1회에만 잠깐 나오고 나머지 7회차는 모두 발해기지 안에서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헐리우드 SF물에서 보이는 그런 황홀함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이 작품이 그렇게 흥미롭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 작품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두 발해기지 안에 있어요. 물론 발해기지 내부를 탐사하는 재미도 있겠지만 사실 우주는 그냥 배경이고 한국식 미스터리, 스릴러, 호러의 방법론으로 보는 이를 사로잡겠다. 이게 이 작품의 진짜 지향점이죠. 발해기지 내부의 사건에 대한 미스터리, 물질에 대한 미스터리, 송지한 개인사에 대한 미스터리, 그리고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미스터리가 얽혀서 그게 동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동력에 이끌린 종착지에는 사연과 감동과 교훈이 있고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하고 많은 한국 스릴러와 미스터리가 담습했던 문법입니다. 여기에 흥미를 느끼시는 분이라면 이 작품이 선사하는 6시간 남짓의 시간이 그리 헛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요의 바다는 인터스텔라의 세계관과 에일리언의 방법론, 무엇보다 에드 아스트라에서 주인공이 갖는 서사 등이 한데 결합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작품이 이런 헐리우드 SF물의 요소들을 짬뽕시킨 결과물에서 그쳤다면 저는 이 작품을 그렇게 호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작품은 외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 고유의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올 상반기에 공개되었던 승리호가 떠오릅니다. 드넓은 우주에서 발견한 숭고한 휴머니즘, 크고 광활한 우주에서 찾은 아주 작은 아름다움의 대비가 주는 미세한 울림이 고요의 바다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고요의 바다는 승리호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보입니다.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관성적으로 꺼내는 감동이 아닌 고요의 바다 이야기는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고 이야기 전체가 하나의 주제로 귀결되는 은유와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선을 타고 달을 가는 것부터 인류를 구원시킬 그 물질을 찾는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다 은유입니다. 모두가 지구에서 달을 볼 때 반대로 달에서 지구를 보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고요의 바다에 있다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핍을 느끼고 그 결핍이 욕망을 만들면서 심지어 그 욕망이 잠식되고 도달할 수 없는 목표에 이끌리게 하면서 괴로워할 때 아니야, 구원은 거기 없어. 구원은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있다고 말하는 휴머니즘을 지닌 SF물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바다로 보였던 달의 짙은 표면이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고요의 바다처럼요. 그래서 고요의 바다예요. 반면 가장 아쉬운 점은 역시 그게 초반에 보는 이를 사로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실제로 가장 많고요. 2화부터 3화까지는 그렇게 할 이야기가 많지 않아 보이는데도 작은 분량의 이야기를 그냥 길게 늘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개가 느리고 답답하고 지루해요. 그래도 4화부터는 충분히 흥미로우니 조금만 참고 감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캐릭터를 완성도 높게 조형하지 못한 것도 아쉽습니다. 먼저 이 작품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개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들이 겪게 된 사건은 굉장히 끔찍하고 기이한 현상인들인데 반해 인물들의 행동은 조금 굼떠 보이고 안일해 보이는 지점이 덜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이끌어가는 배우 공유와 배두나의 장악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고요. 전형적인 연기를 하는 데다 연출적인 터치들이 전무한 상태에서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제의식을 전달하기 위해 맥락에 맞지 않는 대사를 입으로 전달하면서 눈살이 찌푸려질 때도 있습니다. 주연으로서 두 배우는 그저 무난했어요. 불확실성은 어디나 있어요. 그게 지구든 우주든. 넷플릭스 드라마 고요의 바다에 대한 제 별점은 3개 반입니다. 고요의 바다는 자잘한 단점 여러 개와 치명적인 장점을 두루 갖춘 SF물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이 작품의 장점에 완전히 매료되어 이 작품의 단점들을 망각해버렸지만 지금 이 작품을 혹평하시는 분들의 의견과 비판 지점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그 자잘한 단점들이 대부분 작품 초반에 몰려있어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고요의 바다의 진가가 드러나기도 전에 하차해버릴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아무쪼록 끝까지 승선하시어 이 작품의 진짜 매력에 도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저는 고요의 바다의 한 줄 평을 전하며 리뷰 마치겠습니다.